다른 주제 넘어갑니다. 이현주 의원이 어제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로 등록까지 했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안철수 전 후보,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3파전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이현주 의원이 가세하면서 국민의당 새로운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판례를 좀 보고 얘기 나누죠. 안철수 전 후보, 전 대표, 당대표 도전하는데 곳곳에 암초다 얘기인데 가시밭길 예고 이런 의문까지 던져 있습니다. 초기의 쟁점은 안철수 전 후보가 당대표에 나서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당내에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황주영 의원도 나옵니다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 정말 왜 같은 말 하면서 소통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외계인 아니냐 이런 얘기를 다른 호남 중진 의원은 얘기하더라는 거고 천정부 의원 경쟁자가 됐죠.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 경쟁자가 마찬가지 비판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현주 의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안철수 전 후보, 안철수 지금 대표 후보가 됐죠. 안철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어제 갑자기 이현주 의원이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현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가 나서기 전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려고 준비를 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나서기 때문에 본인은 포기를 했는데 갑자기 나섰습니다. 하여튼 안철수 후보, 안철수 전 대표의 주변에서 이동섭 의원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상황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패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작고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가진 생각과 강량이 오르면 전폭적으로 지원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정부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당을 만들 생각입니다. 신뢰 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은 뭐니 해도 우리 당의 최고 지도자였고 대통령 후보였던 안철수 전 후보 아닙니까? 그분이 그 신뢰 위기를 불러일으킨 일종의 말하자면 방화범인데 그분이 이제 와서 자신이 불을 끄겠다고 나오니 누가 더 있던 신뢰,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는 신뢰마저도 제로가 될, 0으로 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당화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가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5%짜리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정쩡한 중간은 방향이 없다는 점에서 기회주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겠다는 것은 그것을 기회주의라고 말합니다. 그간 많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출마 종용이 있었지만 어떠한 때보다도 우리 당의 엄중한 시기이기에 많은 날 동안 불면의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도 한 2시간 고민하면서 2시간을 잔 것 같은데요. 저 이현주 지금 국민의당에 필요한 인물 우리 과연 이완용입니까 이순신입니까? 국민의당의 존립은 내년 지방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이완용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에 흡수되거나 합당할 생각만 가지고 적당한 눈치만 볼 것입니다. 이순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12척의 배를 가지고 백절부굴의 정신으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거대 여당과 투쟁할 것입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나섰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나서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걸 두고 한 말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초반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등장하면서 하여튼 논란이 됐는데 어제 이현주 의원까지 가세해가지고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대신 좀 흥미는 더 끄는 것 같습니다.
네. 차영 교수. 예, 뭐 흥미는 끌 수 있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좀 아닌 밤에 홍두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현주 의원의 그 출마 관련된 기사를 제일 처음 보고 기사 잘못 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아마 당대표로 이 기자가 착각했나? 이럴 정도였으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느끼는 아마 당혹감은 상당히 그 컸을 겁니다. 뭐 당장 지금 판세분석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단 뭡니까 수도권 그리고 중도라는 그 가치 있고 거기다가 또 지금 이현주 의원은 여성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지금 자신의 출마를 둘러싸고도 지금 이렇게 많은 이 지금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번 그 출마를 강행할 때 이 이상돈 의원이 그랬습니까? 이현주 의원 딱 한 명 빼고 다 지금 반대하고 있다. 그럼 유일하게 지지하는 의원으로 꼽혔던 한 사람이 자신하고 경쟁하자고 놓으니까 얼마나 지금 당혹스럽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지금 안철수 전 대표에게 치명적인 것은 이 소위 말하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현주 의원이 그럼 왜 과연 그러면 그 경쟁 똑같이 당대표 경선에 나섰냐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현주 의원이 그동안 잇따른 막말로 일하는 구설수 때문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아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나갔을 때 러닝메이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이미지가 깎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조금 상당히 소극적인 분위기 이 때문에 아마 이현주 의원이 상당히 반발해서 아마 그래서 당대표 출마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것이 뭐 맞든 틀리든 어쨌든 간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측근들이 다 하나같이 떠나는 이러한 장면이 또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신이라는 부분이 관점에서 상당히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 그 전당대회 국면을 어떻게 이 지금 돌파할지 참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안철수 전 대표 스스로도 결국은 측근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결별하는 모습은 스스로의 문제를 돌아보게 만든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 스스로는 측근이라기보다는 경쟁자이자 동지이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반장 친구라고 해서 반장 후보로 나서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반장 친구가 또 반장에 나서면은 반장은 좀 불쾌하긴 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친구로 했다 나서면은. 네, 근데 저는 조금 계속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조금 다른 견해도 하나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일종의 3대 장애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3대 장애물이요? 네, 자기 이제 삼각파고가 있는데 호남에서의 지금 현재 비판적인 기류. 그다음에 천정배, 정동영 의원의 그런 비판, 격한 비판. 그다음에 이현주, 자기 가까운 이현주 의원의 출마 이런 여러 가지 3대 장애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현주 의원이 출마해가지고 표를 깎고 나눠 갖기 하는 이런 효과로 인한 거는 손해지만 저는 그 프로테지 득표율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을 몇 차례 한 5차가량 해야 되거든요. 근데 TV 토론 때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 TV 토론 때 뭐 그런 실력을 크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정동영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분에다가 천정배 의원 두 분 다 말이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그럼 1대2로 공격을 받으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는데 이현주 의원이 나와서 중간에 맥을 좀 끊어주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도 하겠지만 두 후보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선을 흐리는 효과를 가지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극구 만류하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는 안철수 대 비한 구도로 단순화되는 데 비해서 이현주 의원이 등장하면은 말 그대로 다자 구도의 일단 토론 등에서 그런 게임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정기환 의원.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왈부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분의 출마 선언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적 행적이 출마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오히려 자신이 출마함으로써 당장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만 해도 본인의 전국적 인지도가 매우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기환 의원 얘기까지 해주는데요.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한 장의 선수로서 뛰겠다고 하는 것은 득표율과 관계없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그 경쟁 안에서 안철수 후보와 정말 정치적 경쟁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대를 좀 하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당원들이 24만 명인데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느냐 마느냐 이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남의 지금 흐름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안철수 후보의 압승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이현주 의원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명인 전 의원 그림 준비했어요? 아니요, 제가 짧게 얘기했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예. 그 지금 언론에서 뭐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이제 어려울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제 예측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 홍준표 후보가 출마할 때 지금 언론이나 주변에서 반응하던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왜 압도적으로 했나? 예. 그 투표하는 분들이 사실 의원이 뽑은 대의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당원이고 예. 그분들은 선거 때의 그 영향이 계속 남아서 예.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으로 됐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양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다. 차명진 전 의원 질문 하나 할게요.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가 특보단을 구성했더라고요. 네. 당협위원장이면 그거 소외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예. 명색이 재선 출신인데 초선도 최고위원 하는데 재선이 그거 뭐 특보 못 들어갔다고 그걸 제가 억울해하고 뭐 슬퍼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뭐 대통령도 아니고 원래 당 조직이 있는 건데 특보단을 따로 전국적인 특보단을 시도별로 구성해서 하는 게 이게 자유한국당의 사당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여튼 메모도 특보단인데 예. 당이 이제 야당 돼서 힘이 없으니까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예, 특보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북돋는 거 그건 필요하겠죠. 뭐. 양지열 변호사 어떠세요? 아니 뭐 저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홍준표 대표 본인이 이 막상 대표지만 자유한국당 내에 자기 지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셔야 되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만드시는 거지 뭐 그거는 너무나 뻔히 정해진 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 이정훈 실장. 그래도 사실 그 몇몇 그 안에 명단을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맨 위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또 자신의 어떤 경남도에서 함께했던 특보도 많지만 그 친박 또는 어떤 그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탈당파 이렇게 고루 분배가 됐거든요. 아주 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